1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페이지를 보면 어떤 다운이라는 학생이랑, 왜 이름이 다운이니? 좀 짱쌩, 다운 증후군도 아니고, 아무튼 다운이라는 학생이랑 다운 증후군이 뭐였지 근데? 21번 염색체 비블리였나? 제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패션 이과생이다. 지구과학 뭐 잠깐 뭐 수업이랑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과 학문을 평생 한 입장에서 보면 물리나 화학은 좀 듣는 걸 추천을 해요. 이과생이면. 문과생이면 상관없고. 근데 나는 생지는 다 싫어했어. 생명이랑 지구과학은 좀 극혐이고. 근데 점수만 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구과학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을 해. 그래? 일단 저 때는 다 배웠어요. 물리 1, 2, 화학 1, 2, 생명 1, 2, 지학 1, 2 다 배웠는데, 제가 볼 때는 지구과학이 그 중에 제일 쉬웠고, 물리는 선호도가 좀 다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화학을 제일 좋아했고, 지금은 기억도 안 납니다. 동아시아사. 지금은 그러면 막 문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이 아니지, 막 섞어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다 문과 과목만 들어도 되고 다 이과 과목만 들어도 되고. 감이 안 온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자, 11페이지 보면 제가 이 다운이랑 짱쌤이 하는 얘기를 다 읽어드리진 않을 텐데, 어떤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봤죠. 다운이라는 학생이. fx는 이거랍니다. 에? 자, 이렇게 됐고, 다운이라는 학생이 함수값을 하나씩 구해봤어요. 하나씩 구해봤더니 얘는 F1은 정의가 될까요? 돼? F1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이면 분모가 0이죠. 얘는 F1이 정의가 안 되는데, 자, 얘랑은 만약에 1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거 약분해도 되죠. 1이 아니면 약분해도 됩니다. 그럼 1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엇을 집어넣던지 간에 얘랑 함수값이 똑같게 나오겠지. 네, 맞습니까? 함수값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는 1에서는 함수값이 없죠. 1에서는 함수값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첫 단원 명칭이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데, 극한은 여러분들 영어 다 잘 하죠. 뭐라고 읽니? 리미트. 뜻은 뭐죠? 리미트 뜻이 뭐야? 명사로 한계, 제한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수학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계로 이해하셔도 되고, 어떤 목표라고 이해하시는 게, 이게 영어 국어적인 관점에서 이 단어가 이 뜻이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받아들이기가 좋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 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봐도 잘 와닿지가 않을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니? 공대 가고 싶어요. 공대? 공대는 너무나 많아서. 예를 들면 어디 할까요? 영철이가 하버드대를 가고 싶다라고 해봅시다. 하버드대가 가고 싶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착 주의하실 점이, 영철이가 진짜 하버드대를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목표 대학이죠, 이게. 목표 대학. 맞습니까? 본인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 무언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네가 목표로 하는 대학은 어디냐라고 하면, 이 친구가 내신이 7등급이든 8등급이든 내 목표가 하버드대면 내 목표는 하버드대인 거죠. 이해됩니까? 뭐 예를 들면 서희가 BTS 정국을 좋아한다. 너는 이상형이 누구니? 라고 하면 정국이를 좋아한다면 정국이라고 답변할 거야.
이거는 정국이랑 사귀냐 결혼하느냐 이런 실현 가능성이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목표가 정국이면 그게 수학에서는 그걸 극한값이라고 해요. 진짜 그 값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목표가 너무나 명확하게 장국이도 아니고 정궁이도 아니고 딱 정국이면 이게 정확히 목표니까 이걸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합니다. 잘 와닿지가 않겠죠. 잘 와닿지가 않을 텐데 기호로 먼저 좀 약속을 봐야 될 것 같아. 이건 그냥 목차가 나온 것이고 자, 그래프 하나 나왔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직관으로 알아보기라고 했습니다. 직관으로 알아보기라는 말은 보통 수학에서 내가 깊게 증명은 못하겠으니 대충 적절히 이해하라는 얘기죠. 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볼게.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비어 있습니다. 여기 빵꾸 뚫렸어요. 빵꾸 뚫렸다라고 했을 때 7에서의 함수값은 그러면 3이야 4야? 3이지? 7에서의 함수값은 3입니다. 함수값은 3인데 7에 가까워질 때 만약에 내가 이런 x값을 집어넣으면 이런 함수값이 나오겠고 이 x값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나오겠고 이 값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나오겠고 점점 어디 가까워집니까? 정확히 4에 가까워지지 않아? 근데 3이잖아요. 그니까 4에 가까워지지. 일단 그게 당신들의 직관인데 4.1도 아니고 4.2도 아니고 점점 4에 가까워지는 거 보입니까? x가 한없이 7에 가까운 값을 대입을 하면 7보다 조금 작던 크던 그 값은 계속 4를 향해 달려갈 거예요. 그죠? 4.1도 아니고 3.9도 아니고 정확히 4를 목표로 진행하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을 해볼게. fx가 x분의 1이다라고 해볼게요. 제가 점점 x의 큰 수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100을 집어넣으면 100분의 1이고 만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여기다 점점 큰 수를 집어넣을수록 얘는 어떤 수에 가까워질 것 같니?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봤을 때. 역시 직관이 좋구만. 점점 작아지다가 0에 가까워지겠죠. 맞습니까? 목표가 정확히 0이야. 0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다가 아무리 큰 수를 집어넣는다라고 해도 0이 될 리는 없어요. 얘가 0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 점점 큰 수를 집어넣으면 0에 가까워지겠지, 계속. 정확히 목표가 0이라는 얘기죠. 0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0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0.1도 아니고 마이너스 0.1도 아니고 정확히 0을 목표로 어떤 값이 목표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그럼 기호로 표시를 해봐야겠죠. 먼저 쉬운 거부터 해볼까? 자, 리미트 철자 5개를 다 쓰지 않고 L, I, M만 쓸 거야. 자, 만약에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2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정확히 2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에 가까워지면 이거 당신들 직관 한번 보자. 그럼 얘는 어디 가까워지겠습니까? 4에 가까워지겠지. 개 쉽지 않니? 개 쉬워. 당연히 여기 2에 가까운 수를 집어넣으면 거기다 2를 더하면 결국 이 전체는 4에 가까워지겠죠. 맞습니까? 이런 경우 목표가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할 거예요. 요즘 국어들을 너무 못해서 수렴이 무슨 말인지 알죠? 뭐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표현 듣지 않아? 모은다는 뜻이죠. 모은다는 뜻. 그리고 이 값을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합니다. 극한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수학에서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2에 가까워지는 게 두 가지 방향이 있죠.
자, 이 x가 2에 가까워지는데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면 이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워지는 거지. 수직선에 나타내면 x가 2에 가까워지는 방향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이쪽에서 2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쪽에서 2에 가까워질 수도 있죠. 맞습니까? 이 둘을 이제 기호로 약속을 해야 될 거야.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2 빼기라고 쓰시면 됩니다. 읽기로는 2에서의 좌극한이라고 읽을 거예요. 오케이. 2에 가까워지는데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워질 때. 자, 그 다음에 2에 가까워지는데 2보다 큰 쪽에서 2에 가까워질 때는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 라고 해서 우극한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오케이. 맞니? 여기까지 받아들이는 데는 특별히 문제 없죠. 자, 그 내용을 제가 지금 14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극한값의 존재 조건을 제가 한번 살펴볼게. 자, 여러분들 책에 보면 15페이지에 나와 있죠. 박스 쳐지고 요거. 자, 이건 x는 a에서 좌극한, 우극한 두 값이 존재하고 둘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이게 극한값의 존재 조건이에요. 좌극한이 있고 우극한이 있고 둘이 같으면 이때 극한값은 존재한다라고 수학에서는 얘기를 할 거고, 그럼 맨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맨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 살짝 메모를 좀 부탁을 드리는데 처음 배울 때는 좀 패턴화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아. 안녕. 책 있죠? 수학의 셈 있지? 없어? 자, 메모해 주시오. 자, 좌극한, 우극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함수 형태가 보통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지만 아까 두 글자로 써 있었지, 책에 직관적으로. 이거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7이겠죠. 목표 정확히 7입니다. x가 3에 가까워지면 x 플러스 4는 당연히 7에 가까워질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3의 좌극한이냐 우극한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언제냐? 이걸 무슨 식이라고 하니? 다항식이라고 하지. 다항식이면 뭐 좌극한이고 우극한이고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마치 함수값처럼 그냥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분수 함수 꼴이 있고요. 두 번째, 절대값 기호 포함한 함수. 자, 세 번째는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예요.
일단은 메모를 부탁드리고 그럼 제가 이제 해볼게. 저 세 개는 왜 자극한, 우극한을 확인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돼 있다. x가 0에 가까워진대. x가 0에 가까워지면 x분의 1은 어디 가까워질까? 자, 예를 들면 이 분모가 0.1이다 라고 하면 이 값은 10이 되겠고요. 0.01이다 라고 하면 이 값은 100이 되겠고요. 0.001이다 1000이 되겠고. 자, 그럼 이 값이 0에 가까워지면 x분의 1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수렴합니까? 수렴하지 않겠지. 수렴한다라는 건 특정한 숫자를 목표로 진행을 해야 수렴한다라고 하는데 얘는 계속 커지지. 커진다고 해줘. 맞지? 계속 커질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서 용어를 하나 또 약속해야 됩니다. 한없이 이건 많이 보셨을 거야. TV? 영화 같은 데서도.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팔자 뉘어놓은 것처럼 쓰고 인피니티라고 읽을 거예요. 저는 뭐 수업 중에 영어 할 일 없으니까 이걸 무한대라고 할 겁니다. 무한대. 저는 좀 흘려 쓰다 보니까 가운데 떨어졌는데 요거야 이거. 뭐 가끔 뭐 이게 메비우스의 띠에서 나온 기호다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헛소리고 그냥 근거 없는 얘기 같고요. 무한대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없이 커지는 상태. 이런 애들이지. 관심 다 보고 있지? 여기 더 작은 애를 집어넣으면 이 값은 더 크게 나올 거야. 당연히 목표가 없이 계속 커질 겁니다. 계속 커지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거고, 이건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얘는 숫자를 나타내는 기호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닙니다. 수가 아니라 그냥 계속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이기 때문에 이때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얘가 목표가 없네. 수렴하지 않는다. 혹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수렴이라는 건 모으는 거고 발산은 흩어질 산자, 한자를 안 배웠지. 아무튼 산계하다 이런 표현 쓸 때 흩어질 산자인데 퍼진다는 얘기예요. 모이지 않고. 수렴한다의 반대말을 발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왜 자극한, 우극한을 확인해야 되냐? 0에 가까워지는 게 0.1, 0.01, 0.001이면 양수니 음수니? 양수지. 맞습니까? 0에 가까워지는데 양수면 이 오른쪽에 써 있는 수는 계속 커져요. 이걸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얘기할 거야. 한글로는 더럽게 길지. 양수고 한없이 커지는 상태로 계속 퍼진다라는 뜻이고, 근데 0에 가까워지는 상태가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0보다 작은 쪽에서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0에 가까워지는데 요 작아지는 0에 가까워지는 이 숫자가 음수면 이 값도 음수가 나와야 되죠.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가 되겠지.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무한대로 약속했으니까 앞에 요거만 붙여주시면 돼요. 읽기로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그냥 계속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했어. 이거나 이거는 극한값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극한값이 무한대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는 숫자가 아니니까 그냥 발산한다 라고 써주셔야 돼. 오케이? 이게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지? 여기 뭐 배우신 분도 있고 처음 배우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천천히 배웠어도 다 까먹으셨을 거야, 제가 볼 때는. 자, 근데 하나 물어볼게. 얘는 그럼 수렴할까, 발산할까? x가 2에 가까워진대. 이거 목표 있겠니, 없겠니? 있지 않아? 어디 가까워지겠어? 2에 가까워지는데? 2분의 1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맞잖아. 아니, 갑자기 이 양반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얘는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수렴. 수렴하는 극한값이 얼마가 될 것 같아? 적절하게 생각을 해보면 8분의 1에 가까워지겠죠. 그렇지 않니? 응? 지금 달라지는 이유를 볼게. 이런 경우. 이해 못한 것 같아. 글러먹었어. 이건 뭘까? 2의 우극한이야. 2에 가까워지는데 2보다 조금 크대. 이게 발산이지. 분모가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0에 가까워지잖아. 얘는 분모가 0에 가까워지니? 아니야. x가 4에 가까워지면 그냥 8분의 1이지. 이런 애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런 애들 x가 2에 가까워지면 x 빼기 2는 양수이긴 한데 이런 애가 될 거 아니니? 그럼 이거분의 1이면 그냥 계속 커지겠죠. 이 양반들이 분수식의 계산이 아니 이게 뭐 어려워? x가 4에 가까워지면 8분의 1 아님? 얘는 x가 2에 가까워지면 0분의 1, 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니? 없습니다. 이때는 생각을 해야죠. 이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분수함수일 때도 항상 자극한 우극한을 확인하는 건 아니야. 언제 확인해야 돼? 분모가 이거 왠지 여러분들 애로사항이 꼽힐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은 자극한 우극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연필심이 아까운 거고 그냥 x가 4에 가까워지면 그냥 8분의 1이겠지. 아무 상식적인 선에서 무리가 없고 이런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x가 2에서의 우극한이면 x가 2라는 얘기는 아니야. 2에 계속 가까워지는 상태야.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상태지. 2에 계속 가까워지면 이건 결국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 애고 한 번만 계산해 보면 되죠. 분모가 0에 이렇게 가까워진대. 근데 분자가 1이래. 이거 뒤집으면 계속 커지는 거 아니야? 맞죠? 한없이 커지겠죠. 네. 그렇다고 합시다. 자, 두 번째. 그럼 1번은 제가 굳이 유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분류를 해드렸는데 사실 1번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나올 게 없어요. 왜? 어차피 발산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두 개가.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했다. 자, 먼저 쉬운 거부터 해볼게. 이거 뭐 나올 것 같니? 수렴할까? 발산할까? 2에 가까워지면 얼마 나오겠어요? x가 점점 2에 가까워진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약분하면 얼마 나오겠어? 자신감 있게 얼마 나오겠어? 1 나오지 않겠니?
이거는 여러분들 최소한의 직관이 필요합니다. 증명이 안 되죠, 지금 여기가. 이건 1이 될 게 자명합니다. 이런 애들은 문제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런 형화들. 자, 이건 예시도 적어놔 그냥. 얘는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일단. 진짜? 자, 절대값 씌워줬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범위 나눠야 되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근데 x가 0에 가까워지는 상태가 두 가지 방향이라고 했지.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0에서 0의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게 좌극한,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는 게 우극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리미트라는 기호가 달렸는데 그냥 00 집어넣으면 안 돼요? 0분의 0 같은 숫자는 없습니다. 그건 함수 값일 때고 이건 리미트 극한 값이니까, 자, 0의 좌극한이면 x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럼 절대값 x는 뭘로 나옵니까? 니네 왜 그래? 추위 먹었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음수라며. 이렇게 나오겠지. 잠깐 명칭부터 이해가 되나 봅시다. 이거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그럼 수렴하죠. 0에서의 무슨 극한? 좌극한. 이 함수의 0에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는 얘기야. 한글로 문장으로 표현해보면. 자, 근데 0에서의 우극한이면 이거 x가 양수란 얘기니 음수란 얘기니? 양수입니다. 양수면 절대값 x가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왜 나눠도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은 아니죠. 원래 수학에서 0으로는 못 나눕니다. 수학에서 0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하지만 x가 0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0은 아니야. 아니니까 약분해도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좌극한, 우극한이 같게 나옵니까? 다르게 나옵니까? 다르게 나오죠. 그러면 극한값의 존재 조건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게 나오면 얘는 극한값이 있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야 맞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거 뭐 전자레인지 돌린 소리가 나네. 자, 여기까지 되죠? 맞아?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거 당신들 나한테 그냥 1이라고 그랬지? 일 맞습니다. 얘는 이 근방에서 이놈이 무조건 무슨 수야? 양수야. 이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워지든 2보다 큰 쪽에서 2에 가까워지든 anyway 양수기 때문에 얘는 약분하면 1인데 이런 애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얘는 x 0 근방에서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해했어? 얘가 이 근방이라는 게 어디니? 그러니까 얘는 저게 왜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다고 얘는 생각을 해. 어떻게 되죠? 새로운 수학 이론인데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는데 둘 다 양수 아니니? 이 근방이라는 얘기는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2보다 한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 4 이런 거 그거 아니고 이런 애들 1.999 이렇거나 2.0001 뭐 이런 애들. 오케이. 근데요, 발산인지 수렴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알아봤잖아. 그거 모르겠어요. 잠깐만 한 번 더 해볼게. 야, 니네 커먼 센스가 부족한 거 아니니?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해 볼게. 상식적인 수준. x가 3에 가까워진대. 이거 어디 가까워지겠니? 1. 왜 1이냐면 3에 가까워지는 3 근방의 숫자는 무조건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절대값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약분하면 얘는 1이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자극한 우극한을 살펴볼 필요가 없는 애들이야. 그럼 어떤 애를 살펴봐야 되냐? 조금 어렵게 예시를 들어볼게. 어렵기는 뭐 사실 이건 자극한 우극한 알아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알아봐야 돼. 왜냐면 x가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조금 클 때랑 작을 때 이 부호가 달라지지. 클 때. 여기 선행 수업 하는데 이 부분은 아주 먼 훗날에 내가 배울 거니까 지금 대충 할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에 잘 이해하시면 나중에 편합니다. 1에서의 우극한이면 이거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지. 양수 맞죠? 1보다 조금 크다며. 그럼 1을 빼도 양수지. 그럼 얘가 양수니까 절대값 기호 그냥 날려도 되죠. 약분하면 얼마? 1. 근데 1에서의 좌극한이면 이 말이 x가 1보다는 조금 작다는 얘기예요. 1보다 조금 작으면 이게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럼 음수면 절대값을 빠져나왔을 때 뭐 붙어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극한값 있어 없어 그럼? 없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절대값 기호가 있다라고 해서 매번 자극한 우극한을 확인하냐? 이런 거 확인 안 하잖아. 어디서만 확인해야 되냐면 x가 1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요 절대값 안이 0이 될 때 0이 되는 경우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헷갈리니까 그냥 써드릴게. 절대값 안이 0으로 되는 경우는 무조건 자극한 우극한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이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함수예요. 가우스 기호가 포함된 함수. 자, 예를 들어 볼게. 이거 처음에 제가 물어보잖아. 100이면 100 다 틀립니다. 수렴할까 하지 않을까? x가 3에 가까워진대. 가우스 x는 뭐 나올까요? 오, 찍었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3. 가우스 3이니까 3이네. 헤헤. 틀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3에 가까워지는 방향성 자체가 두 개예요. 자, 3에서의 좌극한. 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3에서의 좌극한이면 x가 3에 가까워지는데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그럼 이 안에 있는 애가 3에 가까워지긴 하는데 작은 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여기다 가우스 기호를 씌워주면 뭘로 나와야 됩니까? 2로 나와야겠지. 이해됩니까? 2.990 가우스야 이거. 자, 3에서의 우극한이면 x가 3에 가까워지는데 양 3보다 조금 크대. 이런 식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뭘로 나옵니까? 3. 이해됐어? 그럼 좌극한, 우극한 다르니까 극한값이 없겠지. 이해됩니까? 자, 근데 그럼 냅다 가우스 기호가 나오면 무조건 자극한, 우극한을 알아봐야 되냐?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리미트 x가 1.5에 가까워질 때 가우스 x의 극한. 커먼 센스를 발휘해봐. 1.5 근방. (1.5) 근방은 이렇게 가까워지든 이렇게 가까워지든 가우스 기호 씌워지면 다 뭘로 나옵니까? 1로 나오겠죠. 1.4도 1이고 1.6도 1 아니야? 얘네 지금 가우스, 니네 가우스 기호가 뭔지 알지?
이 세 개는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우스 기호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자극한 우극한을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 확인해야 되냐? 가우스 기호 안이 정수인 경우. 이거 정수가 되는 경우잖아. 딱 3이면. 얘는 정수가 아닙니다. 1.5면. 그죠? 1.5 주위에서는 1.5 살짝 왼쪽, 살짝 오른쪽에서 다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1인 것이고 얘네 다르죠. 자, 이 부분까지 문제 없죠. 여태까지 했던 게 리미트라는 기호에 약속했고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 말씀드렸고 가까워지는 방향이 왼쪽 오른쪽 있어서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이런 다항함수는 좌극한이고 우극한이고 별 알아볼 필요가 없죠. 딱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x가 3에 가까워지면 이건 7에 가까워지는 게 자명하잖아. 어느 정도. 뭐 바뀔 여지가 없습니다. 그 목표값이. 근데 가우스 절대값 기호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주의해달라고 했고 분수함수는 사실 뭐 잘 나올 건 없습니다. 잘 나올 건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책으로 이제 18페이지를 보시면 자 그럼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생각을 해볼게. 우리는 발산할 때 주목할 것 같아요? 수렴할 때 주목할 것 같아요? 수렴할 때가 더 의미가 있겠지. 그죠? 수렴할 때를 주로 배울 겁니다. 목표 값이 있을 때. 근데 극한 값을 그럼 구하는 경우 수렴할 때 극한 값을 이제 구할 거야. 그럼 도대체 이 복잡한 식들 앞으로 배울 텐데 극한 값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배울 거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식 하나만 제가 써드릴게. 모든 극한 값을 구하는 아이디어는 이거 딱 하나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뭐라고? 무한대. 인피니티, 무한대, 한없이 커지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x가 계속 커진대. 근데 x분의 1의 목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x가 100이다. 100분의 1이죠. x가 더 커져서 1000이다. 1000분의 1이죠. x가 더 커져서 만이다. 만분의 1이죠. 근데 x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커진대. 그럼 이 값은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수렴일까? 발산일까? 이 숫자 점점 목표 있습니까? 어디 가까워지겠니? 오케이. 계속 커지면 계속 이런 수가 돼버릴 거 아니야? 점점 음수가 될 수는 있니? 음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x가 한없이 커지면 얘가 양수기 때문에 이 숫자 자체가 음수는 안 되는데 정확히 0을 목표로 계속 작아지죠. 일단 숫자로 이해돼? 그래프로 보여드릴게. 이거 이번 시험범위였죠. 이거 뭐 뭔 글씨니 이게? 이게 x분의 1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x값을 점점 여기 x값이 있으면 이게 함수값, 여기 있으면 이게 함수값, 여기 있으면 이게 함수값. x가 한없이 커지면 함수값이 정정 어디에 가까워져? 정확히 0에 가까워지겠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0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0을 목표로 가는 거니까 0이 극한값이죠. 맞습니까? 자, 그럼 상식적인 수준에서 계속 상식을 찾는데 여기가 만약에 100이다. 100이어도 변화가 있을까요? 100이어도 변화 없겠죠. x가 어마어마하게 큰 수기 때문에 분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점점 작아지다가 목표가 0이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극한에서 메인 아이디어는 지금 이 책의 19페이지에 보면
이걸 마치 암기하라는 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식이 나왔거든. 이거 암기하는 게 절대 아니고 딱 하나 정도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생각은 해볼게. 극한을 구하는 메인 아이디어 두 식은 딱 이거 두 개예요. 이걸 제가 굳이 한글로 작성하면 무한대분의 상수꼴의 극한값은 0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모만 계속 커지면 0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무한대도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무한대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면 얘가 마이너스 100분의 1이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이면 이렇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작아지겠죠. 아 계속 뭐 나 왜 반대로 썼니? 아. 뭘 쓴 거야? 정신병자야. 자, 이 숫자가 점점 0에 가까워지겠죠. 분모만 계속 커지니까 마이너스 부호 띄고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분모가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분자의 상수꼴이면 다 극한값은 0이다 라는 게 메인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저게 제일 중요한 식이에요. 자, 나머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 또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혹은 발산하면 어디로 발산하지? 니네 큰일 났어. 나 50분 동안 뭐 가르친 거임? 0에 가까워진대. 0에 가까워지는데 0에 우극하니까 0보다 조금 큰 양수죠. 이런 꼴 아니야. 그럼 x분의 1이 이게 수렴해? 계속 커지지 않아? 계속 커지지. 야, 니네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찍기식으로 이지 선다 하는 거 아니니? 수렴이니 발산이니? 아니, x가 0에 가까워지는데 우극한이니까 양수예요. 굉장히 작은 수지만 양수입니다. 근데 그거분의 1이니까 역수니까 이 숫자는 계속 커지겠지. 자극한이면 어떻게 될까? 수렴할 리가 있겠니? 점점점.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 아닐까요? 지금 감이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고 연습 한번 해볼까? 발산인 거 이해됩니까? 일단 x제곱이기 때문에 음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x가 계속 0에 가까워지면 이 숫자는 음수는 나올 수가 없는데 0에 가까워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계속 커지겠죠. 역수니까. 그죠? 발산. 오케이? 완전 잘 알기는 개뿔. 갑자기 이해가 안 돼? x분의 1이면 x가 어디 가까워지느냐에 따라 다르지. 잠깐 해볼게. 이해됐나 보자. 화 안 냈는데? 자, 함수는 똑같습니다. 맨 위에 거는 수렴이니 발산이니? 수렴. 극한값은
1. 아니 이거 개 쉬운 거 아니야? x가 1에 가까워지면 1분의 1에 가까워지잖아. 그냥 1이지. 저희만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어. 애들 다 조용히 하고 있어서 몰라요. 아니야 지금 다른 애들은 아씨 개 쉬운데 얘네 왜 이러지? 이러고 있을걸? 1 아닙니까? 얘는 뭐죠? 생각하고 대답해. 생각하고. 얘도 수렴. 얘도 수렴이에요. x가 0에 가까워지는데 그 어디로 가까워져 있는 점점 커지잖아. 발산. 제곱이잖아. 제곱이니까 양수죠. 아니 이걸 딱 보고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하라고. 0에 가까워지는데 제곱했으니까 분모가 음수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0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계속 커지겠지. 발산. 목표가 없이 계속 커지니까 발산이죠. 이건 뭘까요? 수렴. 극한값은 얼마? 0. 너 혼자 보고 대답할래? 생각할 시간이 있더라. x가 계속 커지잖아. x가 계속 커지면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이 숫자가 어디 가까워지겠니? 0에 가까워지겠지.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의 0에 가까운 미세한 수 아닙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다 제곱이라고 썼잖아 제가. 0에서의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상관이 없죠. 제곱했으니까. 자, 됐어요. 자, 그럼 일단 잠깐만 쉬었다가 제가